자,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문법이고요. 오늘 관계사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제이슨 선생님이 상당히 바쁘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제이슨 선생님을 대신해서 관계사 수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뭐냐면 어떤 차근차근 알려준다라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구조를 쫙쫙쫙쫙쫙 써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동시간에 노트에다가 잘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구조를 써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구조를 보시고 오늘 배운 수업에 예시가 별로 안 써져 있는 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시가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이 관계사의 예시 문장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써준 그 구조가 예시 이 부분에 지금 부합하는구나, 맞아떨어지는구나, 이 확인을 반드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또 예시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노트를 한번 더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관계사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트를 좀 잘 여시고 선생님이 쓰는 내용을 먼저 잘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쓸 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노트에 쓰는데 어떤 뇌를 닫은 채로 쓰시기보다는 선생님이 쓰는 내용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잘 맞고 있구나, 아니면 저거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쓰고 있네, 내가 잘 배워야겠구나, 이런 것 등을 잘 판단을 해서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사 한번 볼게요. 관계사는요, 관계 무슨 사, 또 관계 무슨 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그래요. 한번 볼게요. 맞아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과 관계 부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좋겠죠. who나 whom, 대시나 which, whose 이런 것이 있고, 관계부사는요 where, when, why, how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죠?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얘네는 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영어에서, 그러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얘가 무슨 품사처럼 쓰일까, 이러면 대답을 못 하실 수가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앞에 항상 그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선행사라는 앞에 명사가 있죠. 얘는 항상 명사, 선행사 가 먼저 나오고 나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등장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맨날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절까지도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니까.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게? 그러면 형용사절이요.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관계부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게? 부사 아닌가요? 막 이런 애들이 있다고. 왜? 이름이 얘는 관계부사니까 마치 부사일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둘 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쓰고 있냐? 명사가 이렇게 먼저 나오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형용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항상 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붙지?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형용사니까 일단 단독으로 있을 수 없고 항상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요, 그 뒤에는 절이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들어가져 있을 거고, 근데 그 친구는 가짜 동사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뭐 한다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불완전한 절이긴 한데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튀어나오고 전치사만 나오고, 전치사 뒤에도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까지만 나오고 목적어가 없이 생긴 불완전한 형태도 관계대명사 뒤에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이따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나 whom, 사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 등이 있다라는 것은 굳이 여기다가 쓰지 않도록 할게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언제 이 답을 고를지 모르는 그 전설의 관계대명사 who'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o's라는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명사가 먼저 나오겠죠.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who's를 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선행사의. 그리고 소유격은요, 영어에서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옵니다. 그 선행사의, 즉 그 사람의, 아니면 그 강아지의, 그 차의, 뭐뭐의 뒤에는 항상 또 명사가 한 번 더 튀어나오죠. 영어에서 소유격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계대명사이니까는 그들 불완전한 절.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를 쓸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잡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선행사이죠. 그 다음에 소유격 되는 명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해석을요, 이 관계가 맞는지 보세요. 선행사의 명사가 이게 확인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선행사의 뭐가 뭐인, 이렇게 될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선생님이 예문 없이 이 지금 형태만 쓰고 있으니까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이거를 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예문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나오죠. 관계부사가 나올 수 있고,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들과 달리 뒤에가 어떻습니까? 불완전이 아니라, 그렇지, 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절 안에는 동사가 하나가 들어가져 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놈 시기가 가짜 동사기 때문에 뭐뭐를 한다 명사가 또 아니고요. 뭐가 뭐뭐를 하는, 뭐가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니은으로 말을 바꿔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부사는요, where나 when, why, how 등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더 포커스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에요. 이러한 형태들이 올 수 있는데 관계부사 뒤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완전한 절이 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의외로 완전한 절이 뭔지 모를 확률이 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 요렇게 되면서 완전한 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어, 동사만 나오면서 완전한 절 될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형식 자동사들 가령 leave라든가 die라든가 아니면 arrive라든가 자 이런 일형식 동사들은 주어, 동사만 나오면서도 완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4형식, 5형식의 완전한 절도 완전한 절인데 이건 너무 뻔하니까 설명을 굳이 안 드리고요. 이것도 완전한 절이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트리키하잖아요. 되게 얍삽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주어, be, pp 이렇게 나와져 있는 문장도 영어에서는 완전한 절로 봅니다. 주어, be, pp. 자, 수동태 문장도 완전한 절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있죠. 영어에서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명사 그러면 뭐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해석은 다 알죠? 얘도 완전한 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완전한 절인가 불완전한 절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 대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절이면 관계 부사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만 나오면서도 완전한 절이 될 수도 있고 수동태도 완전한 절, there is 명사 이것까지도 완전한 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예시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예시는 쓰고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예시. I think about the bench. 자, 이런 말 한번 볼게요. I think about the bench. 나 의자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 조금 뭐 당황스러운 예문이긴 합니다만 이럴 수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 벤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명사잖아. 그 뒤에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이 관계 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Dad made.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거요. I read a book. 자, 이때는 관계사를 뭘 써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요. 또 하나의 빈칸이요. One leg is broken. 자, 이런 문장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관계대명사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시간 잠깐 멈춰보시고 답 먼저 쓰시고. 자, 그래요. 쓰셨나요? 자, 의자입니다. 의자고요. 그 뒤에 봤을 때는 주어, 동사만 나오고 있네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which를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의자긴 의자인데 뭐 하는 의자입니까? 아빠가 만들었던 의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I think about the bench. 나는 의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근데 뒤에 보시면은 I read a book 이렇게 주어, 동사가, 목적어 다 튀어나오고 있네요. 완전한 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부사의 where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별표. 중학생 때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배울 거예요. 얘들아, 사물이면 그냥 위치야.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학교나 병원, 집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관계부사, where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중학생 때.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망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선행사도 나오고 요 뒤에 관계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보고서 이 관계사를 따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이런 거 보세요. 어떤 house가 있어요. house 있습니다. dad made.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아빠가 만들었던 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소로 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만들어서 집을, 그러니까 그러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위치 써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house네, 아싸 장소구나 이러면서 where를 쓰면 아니 뒤에가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틀리게 된다고요. 고등학생 때는요.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여기 선행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관계사를 쓰라고 했고 그 뒤에 보시면은 명사가 또 나오고 있어. 명사가 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뭘 적용시키려고 해봐야 된다고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패턴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의자에 대해서 생각해. 근데 그 의자의 하나의 다리가 부서짐. 그 의자의 한 다리가 부서진 그러한 의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쵸? 선행사의 명사가 뭐인,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도 있으면 이게 다 맞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죠? 그래요.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서 그 다음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 지울게. 좀만 쉬고 있어. 어제 선생님이 또 이제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다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고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인터랙션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관계사를 배우게 될 때 얘까지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너무 걱정되네. 여러분들은 그 밑에다가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것은요 바로 이름도 유명한 왓절. 자, 왓절이 되겠습니다. 왓절이요. 왓하고 절이 붙어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왓하고 절이 붙어있는 거니까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왓 그리고서 불완전절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왓 다음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려 무식하게도 얘 부분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해석은요 여러분들 what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 what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요 이렇게 해석도 많이 되는데 것으로 해석도 많이 되지만 의문사처럼 무엇을 뭐뭐 하는지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비슷한 점은 뭡니까? 일단은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점을 한번 눈썰미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왓절은요 이미 이 안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 끝나버리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다 이렇게 끝나집니다.
그쵸? 근데 관계대명사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대명사 부분만 보자면 이 부분이 그냥 뭐뭐하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뭐뭐하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은요 여기까지가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왓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뭐뭐하는 것 다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뭐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왓절은요 그 자체가 명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처럼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이러한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왓절은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요. 왓절은요 앞에 명사가 없다. 근데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앞에 명사가 있다.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배웠었던 것을요 요약을 좀 해보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약 그리고 암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으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대충 해요. 근데 고등학교 지금 1학년도 반이 갔네 벌써.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이제 기본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약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일단은요 1번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빈칸이야. 그 다음에 불완전해. 이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빈칸이야. 그리고 뒤에가 완전해. 그러면 뭘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앤데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빈칸이야. 그리고 완전절이야. 이거는 좀 빼주세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앞에 명사가 없어. 그리고 빈칸이 나와져 있고 뒤에는요. 불완전해. 그러면 빈칸에 뭘 써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지금 시간에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사항이 뭐냐면요. 요거죠. 주어, 동사, 빈칸,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완전절이요. 그리고 해석해보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 동사,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네. 그러면 그 유명한 접속사 대시 여기에 들어간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 목적어. 되셨죠? 그러면 3번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명사가 없어. 근데 뒤에가 불완전이야. 그러면 뭘 넣으면 됩니까? 그쵸? what을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가 있어. 근데 보니까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 뒷문장에 대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러면 관계 뭘 쓰면 됩니까? 부사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요 명사가 있어. 뒤에 보니까 불완전해. 뭐를 뭐뭐 하는 명사 혹은 그냥 뭐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에 여러분들이 와 있었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리뷰 테스트를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잠깐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고 기지개를 펴고 집에만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은 학원이라도 오니까는 조금 맨날 일집 이렇다 나도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생략. 일단은 얘를 잠깐 지울게요. 이 글씨만. 관계대명사 생략. 관계대명사 생략 이거 중학교 때만 문제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 문제 안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요.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도 책에는 나와져 있으니까는 좀 살펴봐야지. 관계사 생략이래요. 관계사 생략. 관계사 생략.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략을 해놨는데 뭐가 생략됐게 그거를 찾아서 써봐라 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잠깐 취미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노트에는 좀 쓰세요,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부터 볼게요. 관계 대명사 생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계 대명사는요, 두 개의 패턴을 가지고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먼저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지 관계대명사 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생략 가능할 수 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단어 하나를 없애거나 아니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비동사로 되어져 있는 두 글자가 되겠죠. 두 글자. 그렇죠? 이렇게가 생략 가능합니다. 너무 덥다. 잠깐만요. 에어컨을 좀 킬게. 에어컨을 키면 마이크에 이 에어컨 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끄고 했었는데 너무 덥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략이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남는지 그거를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나요?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 두 단어가 생략이 됐을 때 어떠한 것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명사 뒤에 ing나 pp가 바로 나와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명사가 나오고 바로 ing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I see a rock. 나는 rock, 돌을 보고 있습니다. rolling to me, 나에게 굴러오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들. There is a computer broken yesterday. 그럼 컴퓨터가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 부서진 컴퓨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명사 뒤에 ing나 pp가 바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요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도요 어떤 생략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부사요. 한번 볼게요. 관계부사도 당연히 이 선행사인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소인데 내가 내가 친구하고 놀았던 장소 이런 것도라든가 내가 실비아를 처음 만났던 시간 이런 거 될 수가 있겠죠. 관계 부사에서도요 이 생략을 보게 되자면 관계 부사는요 이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와 혹은 관계 부사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되는데 둘 다 써도 되고요. 둘 중 하나만 써도 됩니다.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예시 안 써드릴 거라니까요. 이것도 지금 예시 안 썼잖아요. 그럼 선생님 예시 안 쓰면 그냥 이것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59페이지에 보면 예시 문장들이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the way 라는 선행사와 그 뒤에 관계부사 how가 나오게 될 때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은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얘네들은 둘 다 쓰면 안 되고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사용을 해라. 그래야지 맞는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다 알고 있으니까는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틀린 애들 별로 못 봤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얼굴 안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내 얼굴 안 나오니까 좋지? 지금 손만 나오니까 좋지 않나요? 안녕. 자, 그래요. 계속적 용법 한번 볼게요. 계속적 용법. 여기 좀 지우고 여기서부터 할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할까? 어떻게 하죠? 그냥 해요? 알겠어. 빨리만 끝내달라고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계속적 용법 볼게요. 계속적 용법. 관계사에서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보게 될 텐데, 그거는요, 그냥 컴마하고 같이 쓰는 관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영어에서는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사가 쓰였다라고 보는 건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컴마의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마가 없을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바로 관계사절 이 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석되죠? 인 명사 이렇게 어떤 하나의 덩어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까 봤었던 것도요. 그쵸? 나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의자에 대해 생각해봤다. 나는 아버지가 만든 의자를 생각해봤다. 어떤 이 관계사하고 명사를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해석을 좀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요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컴마가 찍혔어. 그리고요 관계사절이 나오게 됐을 때는요 이게 지금 이제 계속적 용법이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컴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컴마 있으면 그냥 연결이냐 아니면 한번 쉬어줘야 되나요? 한번 쉬어줘야 되죠.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명사가 있는데 한번 쉬고 명사는 뭐뭐 있다. 이렇게 한 템포 잘 쉬어주시고 앞에서부터 뒤로 쭉쭉쭉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명사 있다. 한 템포 쉬어주시고 그런데 혹은요 그리고 그것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쉬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법적인 문제가 뭐일 수 있냐면 이 컴마 다음에 관계사를 쓸 때에는요 우리가 왜 who나 which는 원형이고 그 두 개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컴마가 찍혀 있을 때는 이 대체형인 that을 쓰면 틀려요. 여러분들 대체형인 that을 쓰면 만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얼핏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에도 종종 나옵니다. 컴마 다음에 that이 맞냐 which가 맞냐 라고 하면 당연히 which를 써줘야 됩니다. 컴마 다음에는 대체해서 쓰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문을 써볼까? 간단하니까요. 예문 한번 써볼게요. She has a boy. 그녀는 소년을 가지고 있다. Who lives with her.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컴마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that을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는요 그냥 합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녀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컴마를 찍게 됐을 때는 그냥 앞에서 해석하시면 되죠. 그녀는 소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다? 컴마가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that을 쓰려고 하면 그때는 틀리게 되고 항상 원형인 형태의 who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참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를 만약에 lives가 아니라 live로 쓰게 됐을 때 틀린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who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 동사에 대해서도 이 수일치를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요거 틀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건 안 틀렸으면 좋겠다. 좋아. 그래서 지금 계속적 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거, 이건 정말 수업에 가치가 있는 이 별을 이렇게 2개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컴마 위치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찍히고 위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컴마 위치라는 것이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짜잔, 집중하고 있나요? 집중하고 있니? 안녕. 자, 얼굴 안 보인 지 되게 오래됐죠? 상상 속에 좀 맡기시고요. 컴마 다음에 위치가 영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컴마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요, 2개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2번째는요, 이 명사가 쓰였을 때 이 문장 안에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을 다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명사를 받을 때는요, 그 명사에 맞춰가지고 얘를 수일치를 시키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수일치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았다, 그러면 문장은 우리가 항상 하나로 봐요. 한 개.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서 여기 동사를요, 항상 단수 동사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문장을 다 받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컴마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을 받을 수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때는 개에 맞춰서 얘를 단수 복수로 써주거나, 이 문장을 받는 거라면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거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은 건지 문장을 받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 뒷부분의 문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예시요. I lost toys. 자, I lost toys. 나는 장난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난감은 좀 너무 유치하고요. books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books 좋아하죠? books요. 나는 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컴마 which were my presents. present는 선물인 거죠?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보이냐? 자, 다 잘 들어오고 있나요? 자, 아니면요, 계속 이어서 컴마 which said. 이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뒤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슨 책이냐면 선물이었던, 그렇죠? 뒤에를 읽어보시니까 선물이었던 책. 여기서 컴마 which가 이 선행사 books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were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수로요. 그리고 이 컴마 위치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I lost books. 나는 책을 잃어버렸다. 컴마.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슬펐다. 여기서 컴마 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문장을 받아서 그것은 슬픈 일이었다가 되는 거죠.
문장을 받을 때에는 단수 동사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was를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와, 더 해야 돼? 망했어? 망했어? 자, 이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끝에까지 잘 나오게 해서 이 공간까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은 앞으로 한 20분 정도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60분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미쳤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제이슨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요. 자, 이렇게 문장 안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관계대명사 나오면 쉬운데 이 전치사가 나오고서 이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완전 미쳐가지고 완전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되게 무서워. 관계대명사 나온 것도 이렇게 지금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온 것도 무서운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래. 불완전하지 않고 무조건 완전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것도 번잡하고요. 이 과연 전치사의 정체는 뭘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의 정체는요, 또 아는 사람은 알죠. 원래는 그 관계사절 요 뒤에 있었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애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계는 알 수가 있겠네.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 다 나오면서 전치사만 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절로 보면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목적어가 없이 불완전한 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쓰일 수가 있는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명사인데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는 항상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 그리고 전치사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치사의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부분을요, 그것 전치사로 해석을 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I chose a dress. 어드레스, 주소 아니라 dress요. I chose a dress. 나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In which I feel comfortable.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felt가 더 낫겠다. 여기가 chose니까요. felt comfortable.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dress. 나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즉 그 옷 안에서 내가 뭐 하는 편안함을 느끼는. 되셨죠? 나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되셨죠? 그래서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는 원래 어디에서 온 친구다? 여기에 원래 있었던 애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하고 똑같아요. I chose a dress which, 그래서 어떤 드레스냐면 I felt comfortable in, 내가 그 안에서 그
그 옷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죠? 여기 있는 전치사가 관계사 앞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She is a girl. 그녀가 여성이야. She is a girl. 그 다음에 about which, about whom I talked to you.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She is a girl about whom I talked to you.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She is a girl. 그녀가 여자야. 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근데 뭐하는 여자입니까? 그녀에 대해서 전치사의 해석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녀에 대해서, 그죠? 그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내가 그녀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여자야.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을 때 쫄지 말고 그 전치사의 해석을 그냥 살려서 앞에서부터 쭈르르륵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왜 외국인이 이거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더 편하니까 이거를 뒤에서 앞으로 당겨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사를 쓸 때에는요 역시 대체해서 쓰는 that을 또 못 씁니다. 전치사 다음에 관계사 쓸 때는 대체형인 that을 못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 that 안 되고요. about that도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원형만 써야 되는 형태가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원형만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도 관계대명사를 원형만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 좀 더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빈 칸을 이제 완전하게 채울 수가 있겠네. 명사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돼도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명사 다음에 전치사 쓰고 관계대명사 나와도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이제 앞으로 13분 동안 마지막으로 복합관계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다 와도 좋겠다. 잠깐 멈추고요. 좀 기지개 좀 펴고 물도 한잔 마시고 와서 복합관계사 수업을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복합관계사 수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그리고 이런 배웠었던 내용들이 중학교 때도 많이 접해봤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보고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모릅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사 수업을 이제부터 들을 거고 이 복합관계사 수업을 한번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 복합관계사요. 복합관계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이제 이거 써서 마무리를 하자. 59페이지 하단에 나와져 있는 것이 복합관계사고 꼴랑 두 칸으로 되게 짧게 나와져 있는데 두 칸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녀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요. 복합관계사 한번 보자. 복합관계사를 보도록 합시다. 복합관계사요. 복합관계사는요. 이름은 관계사라는 말이 들어가져 있지만 관계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계사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관계사하고 관련이 없어. 왜 이름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복합 의문사 이런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형태는요. 의문사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ever가 바로 붙습니다. 의문사 ever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죠? who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however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의문사 ever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던가 불완전하던가 이렇게 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사 ever 그 다음에 절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 이게 복합관계사의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ever 그 다음에 완전절이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ever가 영어에서 원래 ever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forever 이게 무슨 뜻입니까? for는 얼마 동안이고요. ever가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동안이긴 동안인데 ever 정말 쭉 동안 그래서 영원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요 have you ever seen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는 뭐를 정말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ever는 영어에서 강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강조의 느낌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의문사 다 그러니까 모두 모든 것 다 언제든지 다 누구든지 다 뭐뭐 할 때마다 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말은요 좀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별로 안 배우고 학원에서도 얼마 안 배우는데 의문사 이거를 뭘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no matter 의문사 그리고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ever 부분을요 no matter 의문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no matter가 뜻이 뭐예요? 뭐뭐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언제이든 상관없이 다 모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의문사 ever를요 no matter 의문사로 바꿨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바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래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복합관계사는요 아까 관계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왜? 관계사는요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사였다. 그런데 이 복합관계사에 해당하는 이만큼은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 복합관계사 이만큼은요 명사 역할, 즉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냥 명사 역할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요 부사 역할, 즉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서 이 문장을 꾸며주는 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다시 복합관계사는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영어 문장에서 쓰일 때 명사 또는 부사로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복합관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요 이게 사실 뭐 정확한 이름은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관계사하고 전혀 관련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름에 상관없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애가 있어요. who나 whomever 이런 애가 있고요. 그리고 whatever 요런 애가 있고요. whichever 요런 애가 있습니다. who나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whatever하고 whichever는요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hatever movie do you want? 그래서 어떤 무비를 네가 원하던지 간에 뭐 이런 뜻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요. 해석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who나 what이나 which 뒤에 절을 넣어줘야 되는데 완전한 절일까요? 불완전한 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who, which, what 그 뒤에 완전한 절일까? 불완전한 절일까? 한 덩어리 요까지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불완전이 맞습니다.
불완전절을 써서 한 덩어리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다. 그리고 얘는요,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 그때 해석은요, 뭐뭐이든지 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뭐뭐이든지 다, 즉 누구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무엇이든지 다는 혹은요 무엇이든지 다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명사로 쓴다 그랬으니까 뭐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때 해석은요 뭐뭐이든지 간에 그러면서 한 템포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템포 쉬잖아요, 부사일 때는요.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들어드릴게요. 옆에다가 예시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시는 지울 것 같습니다. 자, you can invite.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를 써야 되죠? 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를요. 근데 얘를 써도 된다니까. You can invite whomever you want. 이렇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해당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처럼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얘는 해당 문장의 목적어잖아요. 명사인. 그리고 해석해보면요. 너는 초대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누구든지 다를 초대해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whatever food you choose, whatever food you choose, I will eat the same. 나는 똑같은 것을 먹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든지 간에, 주어는 동사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네가 선택하든지 간에, 혹은 어떤 음식을 네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똑같은 거를 먹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의 복합관계사, 정확한 이름은 복합관계, 이제는 부사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름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겠고요. 또 하나의 복합관계사는요, wherever, whenever, 그리고 howev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ever는 별표 좀 쳐주세요. 그리고 얘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절을 붙여줘야 되는데 how, when, where 이런 거 갖고는요 뒤에다가 완전한 절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완전절을 써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however는 왜 별표를 치라 그랬냐면, however는 그러니까는 이 패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개야, 영어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라는 것도 있고요. 복합관계사에 해당하는, 즉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인 however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how라는 말을 쓸 때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however라는 말은요, 그 뒤에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고 그 뒤에 명사까지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wever 형용사나 부사, 명사는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용사나 부사 하든지 간에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wherever, whenever, however 완전절은요, 앞에 있었던 who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랑 달리 얘네들은 그냥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무조건 부사로밖에 못 씁니다.
부사로밖에 못 써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 해석이 좀 달라요. 해석이. 부사로밖에 못 쓰는데 이때 얘네가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아니면은 어디든지 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뭐뭐 또 이든지 간에 그리고 컴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사로밖에 안 쓰인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never he sees me, he smiles. 와우, 되게 좋겠네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웃습니다. 이런 말이요. 되게 좋겠다. 그리고요, 아니면요, 이런 거 볼게요. However hard it is, I will break it.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제 얘가 그러나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딱딱하던지 간에 나는 그것을 부숴버릴 거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되셨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However many letters I sent, she didn't reply. 이제 끝이야. 좀만 참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내가 보냈던지 간에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게 지금 복합관계 부사고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whenever, wherever는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절 나오는데 however 형용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가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니까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복합관계 사안은요 이렇게 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복합관계 사안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 무슨 에버 있잖아요. 자, 문제의 패턴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물론 이거를 영작할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능력이고요.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그냥 의문사 ever를 붙여서 쓸래? 누구든지 다 라는 의문사 ever를 붙일래? 아니면 그냥 의문사만 쓸래? 그리고 그냥 의문사 뭐뭐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석이 되잖아요. 이건 좀 강조가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When he sees me, 그가 나를 볼 때 그는 웃습니다. 이거 그가 나를 보면 그는 웃습니다. 강조가 안 들어갔죠? 그가 나를 볼 때 그는 웃었다. 뭐 이런 거요. 근데 ever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웃습니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떤 거를 쓸래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골라요?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주변 문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그는 웃는다. 그래서 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를 맨날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whenever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함께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숙제는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문법적인 내용을 노트에 한번 다시 쓰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고 59페이지 예시 문장 되어져 있는 거 맞춰보시고 65페이지까지 67페이지까지 다 풀어서 풀기만 하고 예쁜 글씨로 답을 써주시고요. 사진을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로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좀 잘 찍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본인 탭을 눌러가지고 글을 작성해서 숙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고생했어요. 안녕.